야 벌써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금 사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 정도면 샀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떨어질 줄 알았다. 자, 고점 대비 20% 하락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질문이 사실상 요즘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사도 됩니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이 있죠. 초급매가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호가가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런 기사, 요런 뉴스가 나오면 어떤 분들한테는 좀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 뉴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당혹스러운 뉴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 벌써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늦장 부리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그렇게 달가운 뉴스는 아닐 겁니다. 자, 보시면요. 전국이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요. 이제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둔화되고 지방도 하락폭이 둔화되고 서울도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도 의아한 거는 아파트값 하락의 둔화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알아보니까 미분양이 많음에도 경기도 수도권 쪽에 가격 하락 둔화폭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안정화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서울 지역에 비해서 사실상 수도권 경기도 쪽이 하락폭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반등일 수도 있고요.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도 전세가격 지수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역시 수도권의 전세가격 지수가 큰 폭의 둔화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빠르게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플러스 전세가격 지수를 보면요. 그러니까 2022년 3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최대 하락이 2022년 12월 26일인데요. 보시면 매매 가격입니다. 이거는 지수를 보면 쭉 해서 2022년 12월 6일자로 매매 가격 지수가 가장 최저점을 찍었다가 최근 들어서 매매 가격 지수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의미 있는 거는 매매 전세 가격 지수가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 한 해도 엄청나게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최저점을 찍은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가 참여자들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요. 아파트 가격 하락 둔화 원인을 한번 볼 텐데요.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죠.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쨌거나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1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도 아파트 하락폭 둔화를 시키는데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초급 매물 소진입니다. 이 초급 매물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어요. 오늘 오신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점 대비 40% 정도 하락된 금액에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초급 매물은 다 팔리고 20% 정도 되는 저점 대비 금액으로 나오는데 지금 사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 정도면 샀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더 떨어질 줄 알아. 근데 전 그게 좀 의아한 게요. 10억짜리가 40% 빠져서 6억 되면 뭐 더 떨어지든 말든 일단 저는 먼저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이라는 지역,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은 어쨌거나 전세 가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40% 이상 빠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어쨌거나 이런 초급 매물이 나는 안 샀지만 우리 그죠? 아직 못 사신 분들,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이 이번 기회가 사실상 장이었는데 나는 못 했지만 이런 물건들이 거의 다 소진이 끝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의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왜냐면 급매물이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전세 가격 낙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거나 전세 물량이 안 빠져서 비어있는 전세들이 많았다면 이 초급 매물 소진도 사실상 힘들었겠지만 초급 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세 가격 낙 둔화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시너지를 가지면서 하락폭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지금 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초급 매물 현재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서울, 경기 주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했을 때가 2022년 12월 달이었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40%까지 빠진 데는 없는데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최고 25%가 빠졌죠. 특히 이제 노원과 송파가 가장 많이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지역이죠. 어쨌거나 2022년 12월 달 고점 대비 40% 전후로 초급 매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기점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2022년 2월 달에 고점 대비 30% 정도 되는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 20에서 25% 정도 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지금 이때는 우리가 시간을 놓쳤고 이때도 놓쳤습니다. 근데 2022년 지금 3월 현재 고점 대비 20에서 25% 정도 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고점 대비 20% 하락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질문이 사실상 요즘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사도 됩니까? 1, 2월 달에 샀어야지 되는데 12월 달에 샀어야 되는데 그걸 못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급매물이 빠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아파트를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노원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2022년 12월 달에 아파트값 하락률 1위가 이제 노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영끌 쪽이 몰린 노동강이 타격이 컸고요. 이런 뉴스가 있네요. 연말 들어 하락폭이 커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뉴스의 기사입니다. 앞으로 내년 시장도 불안하다라는 뉴스입니다. 뭐 이런 뉴스가 최근 뭐 12월 달부터 1월, 2월 지금까지도 사실상 시장에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언론과 뉴스와 유튜브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투자를 생각하신 분이라거나 혹은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장 체크를 반드시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뉴스를 계속 보면요. 특히 노도강 지역 하락세가 두드러지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 진입장벽이 낮아서 2, 3년간 갭 투자와 영끌족이 상당히 몰렸던 지역이 노도강입니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호재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몰렸죠. 그런데 이 지역들이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 뉴스입니다.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루어지자 타격이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죠?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계주공 3단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상계주공 3단지 위치가 노원역 바로 아래쪽에 있고요. 창동역 쪽에 붙어있는 얘기죠. 이 친구가요. 2021년 12월 달 실거래가 최고가가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요. 한 7억 9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가격 흐름을 보니까요. 2022년 3월 달에 8억 4,500만 원에 6층이 거래가 됐고요. 2022년 5월 달에 그러니까 두 달 있다가 11층이 8억 3천만 원. 그러니까 더 높은 층인데도 더 낮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됐죠. 얼마 안 돼서요. 뭐 한 6, 7개월 만에 거의 2억 정도가 마이너스 2억 정도 가격이 빠진 금액의 거래들이 연일됩니다. 6억 3천, 6억 3,500, 6억 9천. 그게 올 2023년 2월 달. 2023년 2월 달에 6억 9천에 거래된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1억이 올라서 7억 9천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올 2월 달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했던 것이 지금 고점 대비 10% 하락하는 거. 한 달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시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계주공 3단지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구입하게 되면 최고가가 8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당분간 최고가까지 가는 것도 벅차 보이겠죠. 그죠? 어쨌거나 지금 급매물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으로 갈 건지 당분간 보합으로 갈 건지 다시 하락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경우의 수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8억 5천만 원 최고가를 7억 9천에 산다라는 거는 이 동네 전세 가격이 2억대 중후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억 7천, 2억 5천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갭이 무려 5억입니다. 상계주공 3단지 24평 하나 사는데요. 갭이 5억이에요. 엄청나게 갭이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5억을 투자해서 6,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려고 이걸 산다. 물론 지금 노정법이라고 아시죠? 노후도시
노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제 그걸 노정법이라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 노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야 지금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당 야당이 둘 다 사실상 합의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노정법은 저는 국회 통과하는 특별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특별법 대상이 아시겠지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은 다 재건축이 이제 고밀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상계주공 아파트 시리즈들이 노정법 대상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의 몸값이 다시 한번 틀려질 거예요. 아마 여름이나 연말 안에는 노정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까지는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뭐 거래량이 살아나거나 이 지역이 또 난리법석에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노정법은 어쨌거나 상계주공한테는 상당히 큰 이슈이자 호재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도 40층,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법으로. 그죠? 그런데 그게 모든 아파트 단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단지들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계주공 같은 데는 1순위로 혜택을 보는 단지들이거든요. 전체 단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까지는 어쨌거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한 달 전에 교점 대비 2억이나 빠졌던 물건 가격이 지금 매매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정고점을 육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초급 매물 소진으로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라든가 투자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제가 이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동안 쉬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아마 12월 1월 달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말 그대로 폭락, 그리고 시장에는 공포감이 진짜 극에 달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지금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3월 이후 대부분의 초급 매물들은 제가 봤을 때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 결정을 하신 분,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12월 달, 1월 달 같은 초급 매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번에 이제 그 공시지가 주택 공시 가격이 나오잖아요. 지금 최고 마이너스 20% 정도 다운된 가격이 공시 가격이 나오려고 합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증여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아파트 증여가 많을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보유세 때문에 증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시 가격이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최대 거의 20% 하락된 금액의 공시 가격이 나온다면 사실상 보유세를 거의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유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보유세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면 사실상 주택을 급매물로 팔 이유는 뭐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